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좀 영상을 두 개로 좀 쪼개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좀 말씀드릴 게 좀 많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으로 좀 말씀을 하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솔직히 지수가 하락하면은 다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슈 있는 것들, 뭐 미중 반일 등등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혈장부터 그런 부분들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관련 말씀드릴 거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지수 먼저 보고 갈게요. 금요일 날 장이 그래도 조금 올라왔죠. 근데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살짝 반등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도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연장한다는 거의 이야기가 확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거의 확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거는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 나스닥 전부 다 올라왔죠. 웬만큼 다 올라왔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보면은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주요 국가들이죠. 그 외에 나머지 국가들도 웬만큼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진 곳은 없습니다. 뭐 이런 애들, 벨기에 뭐 특이한 애들 빼고 다들 거의 보합에서 유지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국도 뭐 저희 장이랑 같이 끝났지만 적당히 잘 마무리했어요. 자, 코로나가 국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지금 아직 30만 명을 꾸준히 못 넘고 있죠. 계속 유지는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발발이 돼도 뭐 국내 수치가 몇백 명이 는다고 해서 이게 뭐 몇십만 명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몇만 명씩.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좀 줄어드는 모습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를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또 이런 내용이 있죠. 존슨앤존슨 최대 규모 백신 3상 임상을 한다. 180곳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갖다가 줄인 다음에 6만 명을 하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퍼트려서 6만 명을 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존슨앤존슨에서 6만 명 대상으로 3상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3상 진행을 한다고 전에 밝혔죠. 자, 뭐 중국 회사도 있긴 해요. 시노팜. 그쪽도 3상을 착수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다 보면은 전에 러시아 백신 때 러시아 백신이 나온다고 하자마자 컨택트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뉴스가 어떻게 작용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코로나 확진자에 따라서 지금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좀 일정 부분 섹터들은 약보합 정도 좀 칠 것 같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어쩔 수 없이 강세를 갈 거는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부터 오늘 자정일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거리두기 2단계를 진행을 했어요. 앞서서는 수도권만 이제 거리두기 2단계를 진행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전국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굉장히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보시면은 뭐 이제 확진자는 이랬고, 집합 모임 같은 경우에 실내 50인, 실외 100인, 그리고 이거는 무관중, 그리고 공공다중시설 안 되고요. 민간 다중시설도 뭐 이것저것 많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확 달라지는 거는 이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학교 안 갑니다. 가다가 안 가요. 갑자기 달라지죠. 그 다음에 재택근무 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3분의 1이나 2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전원 재택근무예요. 필수 인원 외에. 자, 그리고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 말이 권고지 사실상 이거 안 따르는 기업 거의 없을 거예요. 전원 재택근무예요. 필수 인원 떼고 여기도. 자, 그러면 얘네 계속 제가 얘네 두 섹터는 좀 계속 꾸준히 보고 있고 좀 잘 갈 만한 섹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우선 오늘 코로나를 제가 안 뽑았네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자, 오늘 게 8월 20일 오늘이죠 이게. 맞아. 이게 20일.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397명. 자, 금요일이었었는데 토요일날 더 올라갔죠 어쨌든. 그리고 일요일날 더 올라갔죠. 월요일날 당연히 이게 뜨긴 하는데 좀 카톡 같은 거 여기저기 방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요즘 이런 자료를 앞서서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10시 정도에 이제 중대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히 그거 전에 이미 알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솔직히 월요일 같은 경우도 솔직히 300대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지금 그림상 진단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월요일도 코로나 관련주 좀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수가 얼마나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정말 지수를 갖다가 멱살 잡고 이렇게 올리긴 하잖아요. 해서 거기에 이런 뉴스도 있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는 해지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너무 큰 비중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그 손실분을 메꿀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성공했다 이래버리면은, 삼성 나왔다 효과 있다 이래버리면 다음날 바로 장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전에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적당한 부분으로 그냥 해지로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결국은 이게 나왔죠. 학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인천에 있는 걸 거예요. 이게 새로운 곳에서, 인천에서 지금 좀 많이 걸렸죠. 뭐 20몇 명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처음에. 그러고 그 딸이 확진이 됐고, 김포 이쪽에서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딨냐, 여기 있네요. 김포 89번 환자 A씨의 자녀 B양이 코로나 확진이 걸렸어요. 근데 얘가, 이 친구가 이 초등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학교의 2, 3학년 학생 97명과 교직원 23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분명히 나오겠죠. 한 명이 들어갔는데 아무리 그래도 학교에 갔으면 몇 시간을 같이 생활을 했는데 아무래도 몇 명은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B양 돌봄반에서도, 이것도 돌봄반이라는 게 있나봐요. 여기서 참여했는데 여기에 38명 아이들도 다 같이 한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네요. 이거 그 교인이 뭐 20명 집단 감염됐고, 자, 그래서 학교가 감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감염이 되면은 뭘 예상할 수 있느냐? 원격 교육으로 간다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가 지금은 한 개지만, 만약에 학교에 이어서 몇 군데 학교가 더 나온다, 수도권에서. 그러면은 지금은 뭐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초, 중, 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3분의 1, 그리고 고등학교를 3분의 2만 지금 이제 거리 두면서 이제 등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0으로 바뀔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자, 같은 내용이에요. 뭐 해서 공무원 자녀가 확진이 됐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다니는 애인데,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초등생 전부 다 158명 검사를 했다. 자, 그럼 교육주 당연히 봐야 되겠죠. 우선은 교육주 먼저 볼게요.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정도 있어요. YBM넷이 솔직히 대장이에요. 뭘로 보든지 간에. 지금은 안 가니까 뭐 안 올랐다고 해서 대장이 아닌 건 아니고, YBM넷 자체가 대장으로 주축을 끌고 있죠. 근데 얘는 급등을 해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절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대충 봐도 거의 뭐 이거 이하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보고, 바로 만원대 위에서 무조건 놀 거라고 봅니다. 근데 며칠 지나야지 좀 그 걸릴만한, 단일가를 갖다가 우려해가지고 계속 이러는 것 같은데, 단일가 계산을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단일가가 얼마 가면 계산이 될 텐데, 그것까지는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뛰었던 놈들이 메가 MD. 메가 M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더 세게 가준다면은 얘는 단일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앞에 있었던 앞전 40일을 같이 계산을 할 텐데, 앞전 40거래일을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평균이 더 높기 때문에 뭐 아무리 나와봤자 뭐 한 3,600원 그러면 웬만해서 걸릴 가능성 높아요. 한 6,000원 넘어가면.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쉬어가고 있고 얘 조만간 걸리죠.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 에듀랑 이제 청담러닝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가 왜 대장이 됐는지. 근데 얘네가 한 번 더 갈만합니다. 왜냐면은 앞전 40일 보면은, 자, 1, 2, 3, 4, 5, 6, 7, 8, 9, 10 거의 한 여기까지 오겠네요. 이 정도. 그러면은 얘의 평균은 거의 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21,000원 가까이. 21,000원 정도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한번 크게 가도 단일가 걸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메가MD가 왜 걸리냐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자 40일이 거의 이쯤에 물려있어요. 얘네들은 보면은 다 4,000원 미만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몇 번 튀었다고 해봤자 평균치가 한 3,000 후반대 나오겠네요. 3,000 후반대면 웬만해서 한 6,000 몇 번 가면 걸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도 좀 이제 리스크가 있다. 한 번 정도는 더 튈 거예요 확실하게 월요일날은. 자 아이스크림 에듀도 있긴 한데, 뭐야 왜 안 바뀌어. 아이스크림 에듀도 앞전에 그림이 좀 있어요. 보면은 한 40일이면은 8월 치고 7월 치면은 한 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평균이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9,000원 정도. 거의 9,000원 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한 8,000 후반대 이 정도인데, 지금 9,000 얼마잖아요. 얘도 충분히 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초등학교가 걸렸잖아요. 아이스크림 에듀가 좀 하는 업무가 초등학교 관련 교육이에요. 어린애들. 그러다 보니까 얘도 대장을 먹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장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얘는 사실상 매번 위로만 치고, 이때 한번 18% 치고 나머지는 뭐 거의 뭐 3등주다 보니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대장이 한번 바뀔 때가 됐죠. 이쯤 되면은. 그래서 교육주는 그 정도 보고, 뭐 나머지도 있긴 해요. 뭐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솔직히 얘네들은 그냥 같이 가는 애들이어서 뭐 한 번쯤은 얘네들이 다 걸리면은 얘네들로 오겠죠 당연히 대장이. 자 그러면은 이 정도 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교육에서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결국은 의협이랑 정부가 이야기가 안 됐어요. 이야기가 잘 안 됐고, 결국은 의협에서 26일에서 28일 파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가 가만히 있느냐, 이번 정부 그냥 무시하고 진행할 거라고, 제가 그런 정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집단 휴진하는 의료인, 의료법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병원 안 열면은 징역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적 사항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면은 뭐냐, 자 정부는 집단 휴진 들어가는 의사의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 정지예요. 면허 취소는 아니죠. 그래도 자, 정지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의료법 59조에 따라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을 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집단을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당장 문 열라고. 근데 그래도 안 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걸 따라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따르면은 면허 정지 처분,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문 열어라, 너네 이번에 파업하면은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겠다 라고 합니다. 결국은 대화로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대화가 안 됐겠죠. 언제 가려는 길이 언제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정도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면은 당연히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한 번 더 슈팅 줄만 합니다. 왜? 저 정도 의지면은 정부가 의료법 개정은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면 진행할 수 있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최대한 안 싸우고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끝을 가죠. 뭐 절대 저도 합의가 안 될 거라고는 봤어요. 이때는 파업을 하니까 결국은 또 정부가 지겠구나 하는 그런 실망 매물들, 그리고 슬슬 기어 올라옵니다. 이번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올라오겠죠 당연히. 어디까지 올까 진짜. 앞전 것도 거의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돈 갈 곳이 딱히 마땅치가 않잖아요. 사실상 수급이 중요한데 그날 근데 얘는 뉴스가 뭔가 좀 더 센 게 더 터져주면 땡큐고, 이번에는 뭐 이 정도 뉴스면은 그래도 앞전에 바로 있었던 요 정도 자리 한 12,500원 정도 한번 뚫고 살짝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안착시켜 놓으면은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럼 또 이 위에서 노는 거죠. 그래서 유비케어 좀 좋게 보고, 비트컴퓨터가 근데 같이 가는데 얘가 좀 더 세요. 근데 보통 초반에는 얘가 좀 센데 결국은 뒤로 가면은 유비케어가 좀 더 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우선은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확실히 비트컴퓨터가
금요일날 대장이 맞았어요. 나름 대장이 맞았고 유비케어는 거의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자, 볼 때마다 헷갈려. 역시나 외국인 기관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오고 있고, 어디 갔어 또. 비트컴퓨터를 보면은 비트컴퓨터는 외인 아니 기관하고 기법 들어오네요. 이래서 대장을 먹었죠. 기법이 이제 뭐 하나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확실히 알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하루 만에 나가진 않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비트컴퓨터도 최소 이거는 가볍게 넘을 거고, 앞전에 자리 있죠. 이런 자리들 눌려 있었던 이런 자리들, 이거는 바로 넘어서 여기에 안착시키겠죠. 그러고 눈치를 볼 겁니다. 14,000을 언제 넘을지. 그래서 비대면 진료들도 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상 부족. 초반에 뭐 병상이 부족하다 했는데 아직은 수도권에 지금 병상이 75개가 남아있다고는 해요. 이게 근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순서대로 넣다 보니 아직까지는 여유 있게 좀 가고는 있어요. 나름. 근데 중환자 증가가 크면은 이 병상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1인 1실에서 뭐 2인 1실로 바꾸고 막 그런 얘기들 계속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가능하면 1인 1실 해야 되겠죠. 근데 중환자 피해가 우려가 된다. 그러면서 뭐 이제 병실 그럼 늘릴 거예요, 분명히. 전국의 중환자 병상은 총 541개인데 이 가운데 쓸 수 있는 거는 127개, 23% 뿐이다. 수도권만 보면은 339개 중에 75개가 비어있다. 이 뉴스가 언젠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22일 날 1시에요. 어제 1시죠. 근데 어제 발표하고 걸리고 걸린 사람들 치고 오늘 또 쳤잖아요. 그러면 아직 남아는 있을 거는 같아요. 막 중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아직은 남아 있는데, 요런 이야기들, 병상 부족 비상 이런 기사들 때문에 그 관련주가 좀 떴죠. 음압병실 같은 경우에 새롭게 나온 애가 엑사엔시하고, 그러고 나머지 애들은, 이런 애들은 지분 때문에 원래 좀 가던 애들이었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병실은 아니고 오택은. 자, 그러면 얘네가 왜 여기에 그건지, 그리고 왜 대장인지 한번 볼게요. 자, 급하게 좀 넣어놓긴 했는데 XINC가 조용하다가 한번 슈팅을 줬죠. 얘 같은 경우에 왜 음악병실이냐, 어디 갔을까. 엑사. 자, 그 음악병실이라는 거는 클린룸이어야 돼요. 근데 클린룸을 어디서 많이 사용하느냐 보면은 무조건 거의 대부분 반도체 할 때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써요, 클린룸은. 그리고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GMP 공장을 지을 때 클린룸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뭐 의료기기도 있긴 하지만 의료기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 안 하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뭐 실험실 이런 것으로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걸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같은 클린룸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균만 없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병원 수술실 가능합니다. 무균 병실, 무균 수술실. 얘네가 하는 게 그거예요. 자, 얘네가 그래서 조용했다가 이런 게 있어 하고서 갑자기 뜬 거죠. 근데 얘네가 관련된 기업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우선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기업인지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고, 자, 회사마다 먼저 보고 갈게요.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신성 ENG.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업 영역으로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일까?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스마트 팩토리는 아닌데 얘는 왜 떴을까? 크린 안경 사업 부분이 있구나. 자,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퓨어게이트. 자, 이게 뭐냐, 그 보시면은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어떤 칸에 꽝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공기가 막 나와가지고 막 먼지 털어주는 그거 만드는 곳. 자, 그거죠. 얘네는 신성 ENG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 뭐 스마트 음압실. 이게 문인 것 같으니까 네, 음압병실 만들 수 있는 애예요. 그리고 음압기도 있고 해서 얘네도 그래서 관련주로 가 있고, 오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오텍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하는 게
오텍. 뭐야 이거? 오텍 그룹이잖아. 얘네가 하는 게 그거예요. 음압 병실이 아니고 얘네는 음압 구급차. 구급차인데 음압 구급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르죠 얘는. 그 뭐 오텍 솔라티 뭐 구급차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근데 그 안에 이제 특수한 것들 음압 형태를 갖다가 유지해주는 그런 구급차죠. 자, 그리고 원방 테크가 있어요. 먼저 설명을 다 드리고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원방 테크 같은 경우에도 하는 게 바이오 크린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똑같이 해요. 크린룸을 하면은 같이 해요. 막 산업 크린룸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쪽 하고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 회사 GMP 기준 맞춰가지고 그 크린룸을 또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좀만 더 가면은 바로 무균수순실 병원 의료 분야 가능하다 보니까 다 비슷해요. 하는 게 크린룸 하는 회사들이 그냥 다라고 보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자. 먼저 XINC는 지금까지 조용했어요. 딱히 뭐가 없었는데 목요일날 살짝 보이죠? 누군가가 매집하는 그런 흔적. 분명 누가 들어왔을 거예요. 목요일날은 목요일날 개인 왕창 들어왔고 기법이 들어왔는데 기법이 다시 나가긴 했어요. 단타식으로. 뭐 그냥 뭐 큰 수량은 아니니까 어쩌면 이거는 그냥 그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수급보다는 그냥 개미로 잡히는 세력주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끌어올린 애들은 솔직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얘네 회사가 얼마나 더 잘 갈만한 그런 회사인지 몰라도 우선은 요 자리는 지금 딱 넘어섰죠. 한 번 정도 슈팅은 저 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뭐 근데 앞전에 이런 식으로 여기 상친날 있었죠. 상친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시가가 뭐 8% 뜨고 고가 25% 뜨긴 했네요. 근데 어쨌든 상친 다음에 다 윗꼬리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얘도 종가는 27%, 근데 얘는 확 죽었고, 이거는 좀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얘는 지금 이슈가 커져 있기 때문에, 병실 이슈가 크기 때문에 얘도 이 위에서 한 번 더 슈팅 줄만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좀 패턴을 돌리겠죠. 자, 그리고 신성이 인주도 아까 크린룸 말씀을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40일 평균 봐도 좀 더 충분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서 이거 다 돌파하고 올라가도 딱히 뭐 걸릴만 하진 않고,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은 한 놈이 죽으면은 그 다음으로 대장 주고 또 그 다음으로 대장 주고 얘가 죽으면 또 이런 식으로 주고, 뭐 대부분 그래요. 알서포트 죽으니까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대장을 계속 돌아가요. 마스크도 그렇고 한 번씩. 자, 그래서 돌아갈 거니까 좀 보시고서 괜찮은 종목 가져가는데, 저는 이쪽 시장이 솔직히 한 번은 그냥 튈만한 그런 재료라고 전 봐요. 그래서 자주 오늘 처음 설명드린 거예요. 설명 안 하려다가, 왜냐면은 계산기를 때려보시면은 지금 500병상 중에 지금 뭐 한 70 몇 개 뭐 이 정도 남았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자, 어디 갔어? 병상을 수를 보면은 전체 아까 봤는데 중환자 기준으로 총 541개밖에 안 되죠. 근데 127개 남았어요. 자, 환자가 300명대 계속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0개, 진짜 500개 진짜 많이 주면 1000개 1000개 더 만들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만한 시장에서, 고작 이만한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발성 매출이 되겠죠. 이거는 뭐 크린룸을 갖다가 막 말도 안 되게 국내에다가 막 10,000개를 짓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541개로 유지를 해왔고 충분하죠. 고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이미 튄 애들 정말 단타로 대응 잘하실 거면은 좀씩 가져갈 만한데 좀 그래요. 근데 얘네들 얘 두 개 있잖아요. MVH 코리아하고 GH 신소재. GH 신소재는 뭐 잘 달려왔고 MVH가 조금 약했죠. 그렇게 막 세진 않았어요. 근데 얘네가 왜 올랐냐 보면, 아까 전에 원방 얘기했어요. 제가 원방 얘네
지분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둘 다. 자, 그러면 원방이 언제 뭘 하냐? 곧 증권신고서 제출해서 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합니다. 9월 8일에서 9일 날 수요 예측을 할 거고 15에서 16일 날 공모청약 진행 후 다음 달이죠. 네 달. 공모청약 진행 후 4달. 거의 9월 말에 되겠네요. 9월 말에 이제 코스닥이 들어옵니다. 얘네가 뭐 적정 시총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치면 나올라나? 상반기 매출은 1864억 원이고 뭐 이만큼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163억이다. 뭐 나쁘진 않아요. 하고 있는 거는 크린룸이고 공모 예정 금액은 5, 600억 이 정도 되고 그럼 총 시총을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자회사가 상장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MVH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저도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으로 봤을 때 얘가 한 70% 들고 있는 것 같고 얘가 한 25% 들고 있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VH가 좀 더 많이 들고 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이쪽 섹터를 단발성으로 보기 때문에 짧게 가져가실 분들은 짧게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우정바이오도 있는데 아니야. 우정바이오도 있는데 우정바이오도 윗꼬리가 심하죠. 대충 봐도 좀 딱히 이런 종목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앞서 말했던 것 중에 그게 있었죠. 3단계를 가게 되면은 그 재택근무 국내에서 경제를 갖다가 멈출 수는 없어요. 절대로. 기업들도 그렇고 셧다운을 할 수 없다고 제가 어제도 이거는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이 이 정도로 가는데 지금은 2단계에서 하는데 민간 기업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권고일 뿐이에요. 근데 권고일 뿐인데 지금 2단계 중에서도 지금 많은 회사들 큰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죠. 그만큼 갈 가능성이 높다. 시키지 않아도 회사를 셧다운이 되면 안 되니까 쪼개버립니다. 직원들을. 자, 재택근무 보시면은 알서포트는 솔직히 그냥 계속 갈 놈이에요. 얘는 계속 갈 거예요. 근데 가는 게 그냥 천천히 가겠죠. 매일 뭐 조금씩 가면서 평균을 올려놓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평균 올려놓고 한번 튀고 또 평균 잡고 한번 튀고 평균 올려놓고 튀고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얘는 단일가가 계속 이렇게 가면은. 자, 그거랑 비슷한 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솔직히 중심이라고 좀 봐요. 알서포트가. 그리고 ECS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정도면은 이제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얼추 40일 평균 하면은 요 정도 나오는데 평균 값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3,000원, 4,000원이 안 나올 거예요. 한 3, 요 정도 나오겠네요. 한 3,800원 뭐 그 정도. 40일 평균 잡았을 때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거 한 번 더 슈팅 주면은 무조건 걸려요. 단일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소프트캠프 단일가 걸리니까 바로 단일가에서 죽여 놓습니다. 자, ECS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보면은 이거 소프트캠프인데 Hey you 나와봐. 됐다. 자, ECS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뭐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한 번 더. 근데 슈팅을 주면서 얘네가 들어오면 얘네도 단일가에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앞전에 이렇게 금액 물고 들어오면서 11만조 거의 한 13만조 이렇게 물고 들어왔죠. 그리고 3호도 좀 들고 들어왔어요. 아마도 3호가 그 다음날 정도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도 리스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어서. 그리고 기타 법인도 조금씩 나가고 남은 물량 5만주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가면은 개미밖에 안 남는다 라고 좀 보여져요. 얘네가 세력일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어쨌든 단일가는 안 가는 게 좋죠. 그래서 단일가 안 가려고 슈팅했던 걸 죽일 수도 있고 아침에 갭 뜬 거 그냥 죽여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지부진하게 노는 그 YBM 이런 거 봤잖아요. 가려고 해도 안 보냅니다. 그냥 계속 안 보내고 꾸준히 그냥 이런 모습 뭐 개인 외국인 나눠 가지면서 딱히 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재택은 ECS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슈팅 무조건 나올 거는 같아요. 월요일날 적당히 드시고 나오는 게 좋아 보이고, 알서포트는 뭐 꾸준히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소프트 캠프 얘가 이제 화요일이 지나면은 풀려버리죠, 단일가가. 자, 여기서 단일가가 풀리면은 갈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구간이 몇 번은 더 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미 내려놨어요. 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남았어요. 이틀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대충 보면은 우선 여기까지는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사실 여기부터 저는 한 많이 쳐줘도 한 요정도는 되긴 하겠네요. 요정도까지 올 수 있겠다. 한 3100, 100 얼마? 3100 얼마. 하단은 한 2630인데 솔직히 이 하단은 오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슈가 이미 터져 있고 재료가 계속 터져 있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 그 정도면은 아마도 한 3000원 라운드에서 놀 것 같아요. 월화 이 정도 놀다가 슈팅 가능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훈장 달아버린다고 하고서 미친 척하고 바로 여기서 상을 친다? 뭐 예상 외긴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고서 가는 애들도 있죠. 자, 근데 소프트 캠프가 뭐 하는 회사인지 봐야 돼요. 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드인데 무슨 실드였는데, 실드 애톰. 자, 실드 애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 뭐 이런 거 조금 움직임이 있으면은 뭐 더 힘받을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좀 코로나 재택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왜 일로 들어왔지? 네, 회사 보려고 했죠. 자, 실드 애톰 이게 나왔는데, 이거 사용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저는 이게 뭐 이제 VPN을 통해 가지고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정보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 보호 차원에서. 근데 거기에 접속을 그냥 하면은 당연히 정보가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 VPN 방식으로 원격이죠. 저희가 뭐 이제 인터넷이 잘 안 된다 했을 때 원격 해주세요 하면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격을 회사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기에는 이거 쓰는 회사가 꽤 많은 걸로 알아요. 좀 큰 기업들도. 이게 어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걸 쓰다 보니까 해서 좀 몇 번 봤죠. 저도 자세히는 안 봤었는데, 그래서 좀 여기는 업무상 그게 맞다 라고 보여줄 수 있고, 사실상 그 ECS 얘네는 그 상담원들 있잖아요. 전화 상담원들, 그거를 원래 구축하는 회사예요. 근데 화상회의를 갖다가 조금 넣다 보니까 파트너스 말고 솔루션, 서비스 솔루션. 자, 비디오 화상회의예요. 화상회의 하는 곳이고, 그나마 이것도 뭐 시작한 지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사이트만 봐도 좀 횡하죠. 원래는 제가 알기로 얘네가 그 전문 상담원들 막 앉아 있잖아요. 전화기 놓고 컴퓨터 놓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에다가 화상을 갖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화상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화상이니까 화상 회의가 가능하겠네. 당연히 화상 회의 있죠. 뭐 이제 KTX가 생겨서 뭐 2시간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화상 회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하려면은 VPN을 활용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배기들은 원래 알서포트하고 소프트캠프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냥 정확하게 업무만 봤을 때 뭐 이제 세력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ECS 올랐죠. 그러면은 소프트캠프가 대장 다시 먹을 가능성 높아요. 알서포트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다지면서 올라갈 것 같아서 뭐 급등 패턴은 안 나오겠지만 꾸준히 갈 거라고 보입니다. 얘는. 그리고 마스크 지금 막 구매하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마스크 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올라갔어요. 근데 뭐 공급이 부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아직은. 근데 얘네들이 한 명의 대장은 지금 정확히 없어요. 막 KM 제약, 그리고 어디 갔어? KM, 웰크롬, 요 정도가 약간 대장을 하는데, 막 국제약품 이런 애들도 막 한 번씩 치기도 하고 막 상한가 한 번씩 치죠.
돌아가면서 여기도 쳐요 지금. 근데 꾸준히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애들 웰크론. 자, 거래 대금으로 제가 본다고 했죠. 웰크론이 가장 많아요, 거래 대금. 그 다음에 KM 제약이죠. 자, 그 다음에 KM이 있긴 한데 KM은 왜 쉬어가니? KM은 별론가 본가? 얘는 좀 뺄게요. 그러면은 KM 제약이랑 웰크론이 좀 대장 같네요, 대충 봐도. 자, 레몬은 마스크도 하고 그 방호복 이쪽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신규 상장이잖아요. 주봉으로 보면은 신규 상장인데 얘는 한 번 정도 터져줘도 지금 돌파하려는 그런 그림은 보여요. 레몬도 보면은 얼추 보면은 요 정도 보이네요. 지금 한 번씩 앞전 거 못 들었던 거 돌파 한번 시도했죠. 자, 누가 돌파를 시도했는지 볼게요. 이틀 전에 시도를 했던 친구들은 누구냐? 개인이네요. 개인 기법 조금 들어왔다가 나갔고, 연기금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수급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들 나눠 먹으면서 누구 하나가 죽자고 던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죠. 그리고 올라가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번 때렸고, 두 번 때렸고, 세 번 때렸는데도 안 열렸어요. 지금 네 번째 이제 돌파 시도하는데 돌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그리고 뭐 의료진들 지금 막 좀 많이 걸렸다고 해요. 의료진들도 막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방호복이나 이런 거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할 거죠. 그래서 얘도 한 번 정도는 슈팅 줄 수 있다. 얘 대장 한번 매길만 하네요, 얘도. 자, 그리고 당연히 손소독제 이런 거 더 많이 쓰긴 할 거예요. 근데 손소독제하고 진단키트는 좀 아쉬워요. 실적에 대한 그런 실망감을 한번 안겨줬기 때문에 또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마스크처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진단키트 이런 애들도 지금 계속 무너지죠. 코로나 늘어나는데. 이게 진단키트는 간단해요. 뭐 진단키트 제가 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진단키트는 처음에 시즌 혼자 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 이거 외에도 더 많아졌죠. 솔직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이 회사 저 회사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특허나 FDA나 유럽 인증 같은 경우도 다들 받고 있죠. 받을 때마다 이제 쭉쭉 올라가지만 그만큼 시장에 공급자가 한 명이었는데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해요. 수요와 공급을 딱 보셔도 그건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자, 알코올 같은 경우에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주정 그 공장이 엄청 커요. 이따만한 막 탱크 놓고 막 탱크로리에다가 막 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단키트 조그만하게 시약 갖다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땅을 사고 공장을 지어다 보니까 여기에는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그래도 돈을 많이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빡시다. 들어올만 하진 않다. 그래서 더 생기진 않을 거예요, 종목은. 예전부터 알코올 쪽, 손소독제 쪽은 계속 이 세 종목으로 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세를 손소독제 주게 되면은 단체로 한번 크게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이런 애들 한 번씩 슈팅을 주긴 하는데 얘도 이제 좀 대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시총이 뭐 700억 밖에 안 되니까. 창의 같은 경우에도 뭐 시총이 1300억. 근데 딱히 움직임 안 보이고, 얘가 한때 대장이었었는데 엊그저께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왔네요. 한 번 정도 근데 나갔네요. 다 거의. 장난친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보통은 이제 사고 팔고 요즘 그런 패턴 많아서 수량이 많진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캡하나 뭘로 보면은 한국 알코올이 좋아요, 저는. 자, 우선은 그래도 이때 실적 때문에 무너졌었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바로 발발하면서 그래도 좀 살려놓긴 했어요. 자, 이제 코로나가 좀 늘어났고 뭐 손소독제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떠한 입장 조그만한 거라도 있으면은 한번 크게 갈 수 있겠죠. 예, 그때가 또 이런 윗꼬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때가 좀 나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마스크 말씀드렸고, 진단 말씀드렸고, 자,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 뉴스 하나 남았던 것 같았는데, 이것까지 그냥 말씀드리려고요. 왜냐면은 영상을 두 개로 찍으려고 했다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넣어야지 다음 영상에도 시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혈장 관련해가지고는 시노팩스랑 이제 녹십자만 보고 있어요. 저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그 혈장 시작했다고 승인 났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하락했죠. 바로 나오자마자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고 근데 얘네가 투약을 한다고 하겠죠. 언젠가 투약을 한다. 이제 승인이 났으면 투약을 하겠죠. 당연히 투약한다. 몇 명 어디 임상 뭐 180 몇 곳에서 뭐 아니면 뭐 10군데에서 뭐 몇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요때 또 한번 슈팅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코로나가 이 정도 이슈가 있으면은 아무리 죽여놓는다 해도 저는 이거 21선은 안 깨지 않을까, 뭐 한 요정도 보이네요. 그래서 떨어져 봐야 한 26만 후반대 좀 보여요. 요 정도 닫고 올라가거나 실망 매물이 있다면 월요일날 같은 경우. 그래서 밑꼬리 달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시노팩스 볼까? 얘는 좀 죽었네. 근데 외국인이 좀 꾸준히 들어와요. 좀 많이 들어오네. 이 가격이 얼마야? 4,000원. 3호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100만 정도 들어왔죠. 지금 개인 물량 굉장히 많이 털렸어요. 여기서 6,200원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개미가 다 털렸고 거의 외국인이 다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한탕은 더 해먹겠죠. 보자. 이때가 언제야? 12일하고 최근 이틀. 이때 많이 샀고 12일 그 전에도 계속 샀는데 12일도 많이 샀고 거의 평균 한 이 정도 되겠는데. 여기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산기로 평균을 때려보지는 않아서 얼추 이 정도. 그러면 외국인도 지금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자리로 봤을 때 이걸 깼네. 이게 거의 마지노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선은 기대심이가 좀 빠진 것 같고 이게 마지노 같은데 여기서 들어 올리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하면서 이 구간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바로 돌파해서 다시 또 한번 올려놓을 만한, 얘도 약간 움직임이 좀 크다 보니까 잘 가는 놈이에요. 갈 때는 또 상한가도 이런 식으로 잘 치고 이것도 상을 쳤다가 무너졌지만 윗꼬리가 좀 많아졌죠. 앞전보다는. 해서 개미 물량 좀 많이 정리됐으니까 얘도 투약한다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근데 사실상 대장은 녹십자니까. 자, 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선 코로나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코로나 관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 코로나가 이런 상황인데 백신 이슈가 러시아에서 나왔을 때도 보셨다시피 컨택트주가 갑자기 돌아서요. 다 버려버리고 언택트 다 무너지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 다 3상 준비 중이고 다 착수를 했죠. 솔직히 막 좀 있다가 3상 관련해 가지고 뭐 중간 발표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다 안 끝났는데도 중간 데이터로 이 정도가 나왔다, 뭐 어떻게 됐다, 그럼 바로 컨택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다 걸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걸로 해지는 거는 게 맞다고 저는 싶고요. 일정 부분을 코로나로 운영을 하시면서 코로나가 주춤한다 하면은 바로 버리고 저점인 종목들 바로 찾아가야죠. 왜냐면은 코로나 저런 상황인데 한국만 유독 많이 떨어졌지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얘네들은 좀 단타? 거의 스윙까지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한 일주일씩 보고 일주일 아니면은 막 하루 이틀마다 계속 뉴스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가 좀 지나서 한 오후 좀 늦게나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슈 많잖아요. 한한령 이슈도 있고 시진핑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 다 정리해가지고 또 영상을 추가적으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